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가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천년의 고도 경주, 그 고요한 도시에서 시작된 한 편의 기적과도 같은 실화입니다. 미국의 심장부, 백악관의 고위관리가 낯선 땅 한국에서 예고 없이 쓰러졌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을 넘어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과 그 안에 담긴 뜨거운 인간애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우리가 잊고 있던 가슴 벅찬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더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워싱턴과 서울, 그리고 경주를 오갔던 그 숨 가빴던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클레어 밀러, 워싱턴에서 아시아 정책을 담당하는 백악관의 실무자입니다. 제 나이 48, 지난 15년의 세월을 저는 세계 각국을 누비는 외교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수십 개의 나라에 발을 디뎠고 내 집 침대보다 호텔 침대에서 잠든 날이 더 많았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음식, 낯선 언어 속에서 회의를 주관하는 것이 저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의 사전 답사를 위해 한국을 찾은 것 역시 그런 일상의 연장선일 뿐이었습니다. 경주라는 도시는 처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차로 2시간쯤 달렸을까 창밖의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빽빽한 고층 빌딩 대신 하늘을 넓게 이고 있는 낮은 기와지붕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봄은 단지 호수가 바라보이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내린 저녁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내일 일정을 확인한 뒤 길었던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등줄기를 뻐근하게 짓누르는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근육통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베개를 바꿔보고 옆으로 누워 자세를 고쳐봤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등 한가운데를 예리하게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변해갔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 시간은 흐르는데 통증은 안에서부터 무언가 단단히 조여오는 것처럼 강해졌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면 등 전체가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듯했고 손바닥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인생 처음으로 겪는 극심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도시, 낯선 호텔방.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등이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직원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구급차를 부를까요? 구급차는 정확히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조치에 따라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랐을 때 제 눈에 보인 것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뿐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본 간판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응급실은 분주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은 제 여권을 스캔하고 손목에 환자 식별밴드를 채우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곧이어 젊은 의사가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는 청진기를 대고 등을 눌러보았고 저는 터져나오는 신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 CT와 혈액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대기하고 전문의를 만나고 각종 서류와 보험 절차를 거친 후에야 겨우 검사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새벽 5시에 응급실에 도착한 외국인 환자가 불과 30분 만에 CT 촬영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30분 뒤에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태블릿 PC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밀러 씨, 췌장 부위에서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췌장.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언제 찍을 수 있죠? 지금 바로 예약하겠습니다. 1시간 안에 가능할 겁니다. 1시간. 미국에서는 MRI 예약을 잡으려면 몇 주 혹은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MRI 기계의 하얀 터널 속 쿵쿵거리는 기계음만이 들리는 40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왜 하필 췌장일까? 저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술, 담배도 하지 않았고 바쁜 와중에도 꾸준히 운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가 서서히 제 온몸을 잠식해오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이번에는 나이가 지긋한 의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소화기내과 과장 김태훈이라고 소개한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밀러 씨, MRI 결과를 보셔야겠습니다. 태블릿 화면 속 제 췌장에는 약 3cm 크기의 검은 종양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종양으로 보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와 영상 소견을 종합하면 췌장암 2기로 추정됩니다. 췌장암 2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 전 제 직장 상사가 췌장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치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김태훈 과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기라면 수술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밀러 씨, 지금 당장 서울로 가셔야 합니다. 삼성서울병원과 협진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랐습니다. 몇 시간 전 호텔 침대에서 등 통증을 느끼던 제가 이제는 췌장암 진단을 받고 서울행을 통보받고 있었습니다. 김태훈 과장은 이미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최담도외과에 제 동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로 진료 예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상 자료는 전부 디지털로 전송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병원을 옮길 때마다 환자가 직접 CD에 의료 기록을 담아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병원마다 시스템이 달라 자료 공유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클릭 몇 번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의 병원으로 제 모든 의료 기록이 순식간에 날아간 것입니다. 김태훈 과장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에 가면 최고의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의 따뜻한 손에서 저는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인간적인 신뢰,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KTX 기차 안에서 저는 워싱턴 본부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상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백악관 의료자문관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밀러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미국과 다릅니다. 특히 암치료 같은 중대한 사안은 미국에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장 귀국 항공편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언어 문제, 복잡한 보험 시스템, 외국인 환자 데이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제 상사는 심지어 이런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클레어, 이건 본부의 결정이야. 백악관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치료받는 것은 곤란해. 미국 의료 시스템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줘야 해, 이미지. 제 목숨이 달린 문제 앞에서 그들은 국가의 자존심과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백악관 고위 관리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그것은 곧 미국 의료 시스템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대형 의료보험 컨설팅 회사이사까지 호텔로 찾아와 전액 지원을 약속하며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저를 회유하고 압박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압박했습니다. 돌아오라고, 그들의 말을 따르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습니다. 새벽에 응급실에서 만났던 그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김태훈 과장의 따뜻한 눈빛과 손길을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제 목숨은 정치적 이미지나 산업적 이해관계의 소모품이 아니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 거대한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접수 데스크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저를 안내했고 대기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최담도애과 박준영 교수는 이미 경주에서 보낸 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보여주며 차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췌장 두부에 3cm 크기의 종양이 보입니다. 수술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휘플 수술 성공률은 95% 이상이며 연간 500건이 넘는 췌장암 수술을 집도합니다. 이는 세계 어느 병원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치입니다. 500건. 그 압도적인 숫자는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박 교수는 자신이 직접 저자로 참여한 국제학술지에 실린 로봇 수술 관련 영문 논문까지 보여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결정은 밀러 씨가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암과의 싸움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다시 검사하고 예약을 잡다 보면 소중한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치료받겠습니다. 제목, 숨이 커리어보다 중요합니다. 수술은 며칠 뒤로 잡혔습니다. 그 사이 미국의 한 언론은 백악관 아시아 담당자, 한국서 암 진단 후 현지 치료 선택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댓글에는 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박준영 교수는 흔들리는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무슨 피해입니까? 저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일 뿐 정치는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밀러 씨의 건강입니다. 압박은 제가 받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영만리 타국에서 저는 비로소 저를 지켜줄 든든한 아군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에 누워 빠르게 지나가는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10가지 세어보세요라고 말했고 저는 6을 센 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곳은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했습니다. 박준영 교수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술 중 혈관 유착이 심해 2리터에 가까운 대량 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학과, 예과 등 여러 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즉시 투입되어 30분 만에 상황을 제어했습니다. 만약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즉각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저는 수술대 위에서 깨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술 다음날 새벽, 극심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달려온 박준영 교수는 초음파 검사 후 수술 부위에 재출혈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재수술 대신 국소 마취만으로 배의 가느다란 관을 삽입해 고여있는 피를 빼내는 시술을 즉시 시행했습니다. 한밤중에 당직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담당 교수가 직접 달려와 밤을 새워가며 환자를 돌보는 모습. 저는 그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동과 함께 무한한 신뢰를 느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며칠 뒤 찾아왔습니다. 39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감염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원인은 수술로 연결한 담관 부위가 좁아져 발생한 담관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폐혈증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박준영 교수는 즉시 경주에 있던 김태훈 과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시경 시술의 최고 권위자인 그를 서울로 부른 것입니다. 몇 시간 뒤 김태훈 과장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밀러 씨, 또 뵙네요. 서울까지 오셨어요. 그는 저를 처음 진단했던 그 의사였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웃으며 막힌 담관을 넓히는 내시경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지역과 병원의 경계를 넘어 오직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드림팀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를 버티게 한 것은 의사들의 뛰어난 의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곁을 지키며 손을 잡아주고 서툰 영어로나마 따뜻한 위로를 건네던 간호사들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저 외국인 환자로 대한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인간 대 인간으로 마음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퇴원하던 날 저를 돌봐주었던 간호사들이 복도에 나와 꽃다발을 건네며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박준영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악수 대신 그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다시 경주를 찾았습니다. APC 정상회의 준비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많은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저는 지난 한 달간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본부는 귀국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국 의료를 믿을 수 없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3번의 위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한국의 의료진은 저를 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저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제 생명을 구한 나라이며 희망을 준 나라입니다. 회견장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 한미의료협력센터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미국인 환자들이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과 따뜻한 인간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수술 불가 판정을 받은 한 췌장암 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한국은 생명을 구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적을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환자의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진에게 바치는 찬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